자, 그래서 유형 13의 경우는 약수배수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또한 역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서로소라는 거는 왜 유형을 방금 전에 얘기했을까? 카메라 끄기 전에. 사실은 그게 날지도 모른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시험 때는 선생님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근데 한 가지는 느끼는 게 있겠죠. 약수배수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칠판에 적어주면 학생들이 약배수 문제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선생님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자, 29 쪽으로 가볼게요. 유형 14 워낙에 중요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부등식 포함 관계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방정식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유형 15에 나와 있는 원소 개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할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유형 16으로 가서 178번 보죠. 어느 마을에서 닭 150가구, 토깽이 113가구, 닭 또는 토끼 220,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 수. 에이, 이런 건 예전에 중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저희 땐 집합 안 배웠는데요. 옛날 옛적에는 중1하고 고1이 둘 다 집합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18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 184번 또 말해야 되잖아요. 점심시키 때문에. 자, 세 권의 책 A, B, C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은 50명을 조사했더니 A 27, B 21, C 30. 평범하죠? 글쎄요. 우리가 집합 3개, 합집합 원소 개수 공식은 알고 있죠? 네. 그런데요. 그 다음 보니까 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세 권 모두 읽은 학생이 6명이었다면 여기서 세 권의 책 중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짜리의 벤 다이어그램을 반드시 풀어야 돼. 그래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 잘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말 그대로 뭐 책으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집합기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여기에 인원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죠? A만, B만, C만 읽은 애들. 그걸 다 모아달라는 거죠. 그 원소 개수를 여기 나와 있는 스펠링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세요. 꼭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구해내면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선생님 보통 PQR이라고 쓰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 미리 얘기할게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내지는 P 더하기 Q 더하기 R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취급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셋 다 읽은 학생들은 6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작성을 해보죠. 전체 집합 싹 더한 거는 50명입니다. 그것도 써볼까요? 자, 50은 괄호도 일부러 A 더하기 B 더하기 C P 더하기 Q 더하기 R 마지막 더하기 얼마? 6 이렇게 네. 그 다음에 27은 어떻게 써야 돼요? 27은 A 더하기 P 더하기 R 더하기 6 괄호 일부러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돌아가서 B는 21, C는 31이에요. 그러면 20이라고 30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 작성하세요. B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6 마지막에는 C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6. 자, 아직 확신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느낌은 비슷하게 오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이랑 연관을 지으려면은 얘네 셋을 갖다 원래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합을 시도를 하면 비스무리한 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요거부터 싹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죠? 78인가요? 78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요걸 모아서 더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나오고 중요한 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2개 나오는 거 아는데요. 일부러 요렇게 써볼게요. 2배라고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얼마입니까? 18 이러네요. 18. 네. 너무 노골적으로 쓰나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게 부러졌네 하필이면.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넣을 수 있어요? 분명히 50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자, 뭐가 어디까지 나오나 우리 경험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럼 50 더하기 12만 해도 벌써 얼마니까? 62니까 요거 얼마 나와요? 60 빼면은 얼마? 16 나옵니까? 그러면은 PQR의 합이 16이라는 얘기죠. 뭐 여기다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 정리합시다. 이게 16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당연히 이거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건 28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봐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물어봐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진짜 뜰탁 뜨탁 뜰뜨 딱틀 뭐라고 그러니 틀딱 에이씨 발음도 안 되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딱 그런 경우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파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베타라고 하는 이거는 연립식이에요. 연립방정식. 틀딱이 맞는 것 같다. 틀에다가 이렇게 가둬놓은 닭을 얘기하는 건가요? 내 개그가 그렇지 뭐. 자, 결국은 자폭으로 다 적었죠? 지울게요. 쟤 진짜 지우래. 그 사이에 다 적어놨어. 심통 부리려고 그랬는데 심통도 안 통하네요. 다 적어놔 버려서요. 자, 천천히 적으세요. 요거는 특강 수업했을 때 저번에 언급을 했었죠, 선생님이 예전에.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특강에서 다뤘을 때면 거의 한 달 전은 됐을 것 같은데 근데도 벌써 이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다슬이가 머리가 좋아서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라기보다 이게 틀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딱이에요? 딱틀이에요? 누구는 딱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자기는 금사빠래.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래.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네? 아니 사랑에 금방 빠진다며. 그럼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을 못하더라고. 왜 그런가? 걔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은 현실적으로는 지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를 나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걔 앞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하라. 하루 3타임들은 반이었는데요. 네. 오전 내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삐진 거죠. 아니 그렇잖아. 지가 현실에서 B하고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야무진 꿈을 꾼 거지. 하긴 걔 입장에서도 그럴 거야. 일주일에서 진짜 일주일에 3번씩이나 자주 보는 사람의 얼굴이 51세 먹은 아저씨 얼굴을 제일 많이 보니 그것도 답답하겠지. 자, 아마도 풀이를 보면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 뱉는
다이어그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 설정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벤 다이어그램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풀 수도 있어요. 그리는 게 낫겠죠? 자, 31쪽 갑니다. 새롭게 약속된 집합의 연산, 당연히 뭐가 떠올려야 돼요? 대칭처 집합 떠올려야 됩니다.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185번, 187번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대칭처 집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형 18, 최대 최소 집합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한 번만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벌써 준혜가 손바닥을 딱 이렇게 하는데요. 전체 집합은 고정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개수가 전체 집합을 오버하면 그게 적당히 겹쳐야 된다. 거기까지 이제 보통 문제집이 있는 거고, 선생님은 그 얘기도 했죠. 전체 틀이 딱 있을 적에 교집합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는 합집합은 줄어드는 거라 그랬어요. A, B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고 교집합이 점점 늘어나면 합집합이 줄어드니까 합집합 바깥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 셋은 교집합 최대 최소, 합집합 최대 최소,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준은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 최소인데 만약에 합집합의 여집합을 물어보면요, 그래도 단계별로 밟아 나가세요. 교집합이 줄어들면 합집합은 늘어나니까 합집합이 늘어나면 그거의 여집합은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을 하고, 이걸 내용을 줄이면은요, 교집합하고 합집합의 여집합이 서로 비례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합집합이 교집합하고 반대 입장이고 합집합이 합집합의 여집합하고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것만 부지런히 해봐도 돼요. 이것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88번은 교집합의 최대 최소인 거고요, 189번은 합집합의 최대 최소인 거고요, 그리고 190번은 뭐 세 번째 줄 S제품, L제품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골고루 하나씩 다 나왔네요. 연습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뭐 저쪽 반 애들이랑 수업할 때 보니까 뒤에 있는 뭐 실력업도 뭐 굳이 실력업이라고 쳐줄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217번이나 볼까요? 217번이 218번 볼까요? 우리 저번 그 집합 파트 1 수업할 때 그 실력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방정식 주고 그게 집합 A인데 NA가 1이 될 때 그때 판별식 중근 놓고만 풀면 문제 틀리는 거였죠. 함정이라 그랬죠. 이게 또 비슷하더라고요. 218번.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면은 A, B가 서로 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A라는 거를 보면은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거는 뭐 조작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X는 뭐 K-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게 누가 되면 안 된다? 1이 돼도 안 되고 2가 돼도 안 된다고 손 떼면 틀린다고요. 그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도 해가 나올 때인데 그 해가 1, 2가 안 돼야 되는 거고 방정식 자체가 해를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K-1이 X의 개수거든요. 즉 K-1 괄호 전체 X 이퀄 -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때 K가 1이 돼버리면 0x는 -1이니까 아예 x값은 없죠. 그럼 A는 공집합이죠. 공집합과 임의의 집합은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원소를 해로 잡아서 그 해가 1이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 문제의 K값에 해당이 돼요 라고 손 빼면 하나 덜 구한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등식은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항등식도 있고 해가 없는 식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방정식이 될 때에 서로소가 되는 경우와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도 서로소가 된다는 거 두 가지를 다 잡아내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등식은 또 항등식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집합 하나가 항등식이 되면은 그 집합하고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거하고 임의의 집합을 또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근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은 최고차 함계수 가지고 장난치면은 1차 방정식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주 RPM에서 적절하게 됐어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딱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맨날. 그리고 1차 방정식 해가지고 장난치는 거 딱 요거예요. 요거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1차 방정식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는 해가 하나인 경우만 생각하면 방정식이지만 방정식 자체가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2차 방정식도 그딴 식으로 따지면 해가 없는 식을 만들 수도 있기는 있죠. 계속 답방으로 만들어버리면 그죠? 그건 선생님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계수에 따라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경우 조심해라. 나왔어요. 여기 RPM에. 잘 됐네요. 1차 방정식으로 나온 경우는 그게 또 해가 없는 식 내지는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거 조심해라. 이거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딱 두 개 정말 소중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래서 멘트 정리 좀 하고 남는 시간에 문제 풀면서 질문할 시간 좀 가져볼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테스트 정상적으로 테스트 진행하고요. 도형의 이동 테스트 낼 거고 집합 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뭐 방학 때는 그냥 배운 수준 안에서 선생님이 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내는 거는 선생님이 아마 기출이 아니라 또 내가 발췌를 해서 낼 것 같거든요. 근데 도형의 이동 프린트해서 못 봤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가는 거는 테스트마저도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문제집에서 발췌를 해서 내면은 여러분들이 못 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 또한 학교 시험 볼 적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가급적 20문제를 맞춰서 내는 거를 원칙으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자, 각자 공부들 하세요.